네, 오늘은 백경록 스픽스 대구 기자와 이태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우 기자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 비하인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의 미래 50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대구를 만든다는 계획이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방송한 수성의료지구에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태우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수성 알파시티에는 약 250개 정도의 ICT 기업이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한 것처럼 수도권 기업 집중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올해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용 창출과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사톡톡도 이들 기업들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 대구에 기업이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서 일을 해서 활력 있는 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해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인데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을 짚어보는 자료들, 상공회의소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던데요. 이태우 기자,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 어떤 겁니까? 이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 결과가 대구로서는 좀 충격적인데요. 지방 이전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30%가량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옮기려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으로 옮기겠다라고 답변한 기업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수준이죠. 대구 경북 뒤로는 강원도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고려 대상으로 두는 곳은 무려 절반이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이었고 부산, 경남, 울산과 광주, 전라도, 대구, 경북의 2배는 됐습니다. 네, 참 조사 결과를 보면 답답한데요. 30% 정도만 옮길 생각이 있고 70%는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들 기업에게 그럼 도대체 뭘 해주면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지요. 백경록 기자, 기업이 요구가 뭡니까? 어떻게 해주면 옮길 생각이 그나마 있다고 하던가요? 40%가량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면 오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은 각종 세금 혜택을 꼽았습니다.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이 그다음 이었고요. 필요 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항상 보면 결국 필요한 인력 공급이 핵심인 것인데요. 이것은 참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게 우리 지역을 기업 친환경,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그걸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바뀔 때마다 제일 우선에 친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걸고 약속을 해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씁쓸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태우 기자. 네. 기업 요구를 살펴봤는데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나름 지시를 하던가요? 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우선 30%가량이 지방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만 해도 대단한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기업 30%가 실제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방금 말씀하신 인력을 공급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다른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자료가 역시 한국은행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경쟁력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상공회의소 자료 조사처럼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지역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지역 경쟁력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역량과 효율성, 그다음에 혁신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김철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새로 만든 지역 경쟁력 지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에 인적 자본, 제도, 기술 등을 추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역 내 총생산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쟁력 지수는 크게 기본 역량과 효율성 역량, 혁신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재정 자립도, 도로 보급률 같은 인프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같은 보건과 교육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역량은 대졸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1인당 소득과 인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 역량은 LTE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고숙련 지식기반 종사자 비율,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지역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0위, 경북은 16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복잡하고 불친절한 행정 때문에 창업이 어려운 것이 기본 역량이 낮은 가장 큰 이유였고 성별 차이가 큰 지역의 노동시장 때문에 효율성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을 요약하면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대구는 10위, 경북은 16위라는 겁니다. 대구는 10위니까 중간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 가운데는 제일 마지막이었고요. 경상북도도 뒤에는 강원도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든 이 지역 경쟁력 RCI는요, 인적 자본과 또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잠재력을 측정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아주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어렵고 밝지 않지만 미래가 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참 두렵고 무서운 얘기처럼도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가 되면 항상 기업하기 친환경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왔었는데 홍준표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투자 1번지와 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구 미래 50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죠, 백흥록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지금 자료가 나옵니다만 통합신공항, 벤처밸리, 공항 후적지 개발, 문화 콘텐츠 도시,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 도시 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대구에 활기를 넣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원래 홍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 희망사항들이 많지만 그렇죠. 우리 희망 같아서는 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 경남도지사 할 때도 지금 쓰고 있는 이 슬로건 미래 50년 네. 이라는 게 좀 친숙한 것 같은데요.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기업유치,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해서 지역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할 때 썼던 용어가 미래 50년인 것 같은데 이태우 기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구 지역의 대구 미래 50년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까? 예, 그 구호가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50년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50년 경남 미래를 만드는 핵심 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는데요. 그때는 2015년이죠. 경남발전연구원이 50년 후 미리 가본 2070년 경남은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미래 50년 사업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 하나는 경남 진해 글로벌 테마마크 사업입니다. 세계 3대 테마파크가 된다는 겁니다.
경남 MBC가 그때 만든 2015년에 만든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장영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던 홍준표 지사의 올해 초 기자회견입니다. 6월까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개발 총 책임자를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총 책임자로 금년 6월까지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부터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약속 시한인 오늘 홍 지사 대신 경남도 간부 공무원이 복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투자할 국내외 투자자를 다수 발굴하여 정부의 복합 리조트 신규 선정을 위한 RFC 제출을 중국을 포함해 국내외 세계 투자자라는 것 외에 투자자 명과 투자 협약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신규 복합 리조트 2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과 인천, 경기, 강원 4곳에서 RFC 컨셉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85 제곱킬로미터터의 폭스 테마파크와 6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마리나,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18홀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경남은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게 되고 대형 크루즈가 정박하는 시설을 갖추면서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해상 관광지가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더 나아가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없던 것이 됐습니다. 50년을 내다본 것이 아니라 1년 앞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역시 경남 MBC 윤주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월 말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서 탈락한 뒤에도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이탈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정부 복합 리조트 응모 당시 해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주택 건설 업체인 부영을 끌어들였고 1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포함된 테마파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성급금 등 응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당시 홍준표 지사지요. 당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꽤나 큰 기대를 걸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태우 기자, 왜 이렇게 됐고 결과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은 결국에는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 공모에 응모를 했다가 결국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는 매우 반발한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다들 알고 있듯이 홍준표 지사가 대선의 길로 나가면서 아예 이 사업이 없던 게 됐습니다. 전점석 당시 창원 YMCA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남도민이 가졌던 이런 좌절감이라든가 박탈감이라든가 속았다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행정 담당자들은 도민들에게 이제 사과도 하고. 네.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는 엎어져서 상실감이 컸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대구는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일 텐데 아까 백 기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7대 사업 같은 계획을 통해서 이제 미래 50년을 이뤄내겠다는 건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결국 투자 유치 측면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각 첫 도입부에서 봤던 상공회의소나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지역 먹거리는 주로 기업 이전을 통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래서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22년을 투자 유치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면서 이케아 투자 유치와 티웨이 본사 이전, 노후 산단 태양광 시설 교체를 꼽으면서 6개월 만에 4조 1천억 원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먹거리 확보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최근 공항 이전 관련 법까지 통과됐으니 홍 시장 측에서 보면 날개를 달았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대구로서는 찬밥, 더운밥 지금 가릴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가시권에서 진행되는 사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하나의 태양광 3조 원 사업이죠. 저희들이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3조 원은 어치의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봤었고요. 또 이걸 투자 유치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케아 대구점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다행히 티웨이 본사는 이전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번듯하게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들어오는 방식으로 대구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백형록 기자. 네. 지금 대구 미래 50년 성공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과 대구시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민들 그리고 언론들도 나름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요? 행정기관이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실행 로드맵이라고도 하고요. 경남도지사 시절에 테마파크 사업이 실패하자 홍준표 당시 지사는 중앙정부 탓을 했지만 나중에 사업 자체가 부실했다는 평가도 도드라졌습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기보다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대구의 태양광 프로젝트도 어떻게 해갈지를 봐야 하고요. 대구시가 크게 반발했던 TK 신공항 문제도 대구시의 계획이 어떤 방법을 통해 현실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과 언론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지금 어느 지자체인들 우리 대구시와 같은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남다른 기획, 실천력, 추진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 우리 대구시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